김원호 작가의 장편소설 신의 낙엽 제2부 8번째입니다. 10월 3일 화요일. 공부가 잘 되지 않아 머리를 식히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저녁 자습 시간이라 학생들이 나와 놀지 않아 기숙사 운동장이 텅 비어 있었다. 그 텅 빈 운동장을 혼자 오락가락 배회하고 있는데 발소리 하나가 나를 향해 다가왔다. 왜 나와 계세요? 전이었다. 저녁 늦게 웬일입니까? 책장이 잘 넘어가지 않아서요. 공부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 좋은 학생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허빈 씨는 왜 공부하지 않고 나와 계세요? 머리를 식히기 위해 잠시 나왔을 뿐이죠. 저도 졸음을 쫓기 위해 잠시 나왔을 뿐이에요. 우리는 운동장 동편에 기숙사 건물을 배경으로 길게 펼쳐져 있는 잔디밭에 가서 나란히 앉았다. 싱그럽던 잔디밭의 봄 냄새가 어느새 아린 가을 냄새로 바뀌어 있었다. 풀들은 지쳐 반쯤은 쓰러져 있고 쓰러진 풀뿌리마다 숨은 풀벌레들은 지금 한창 지극한 정성으로 목청을 돋구고 있었다. 풀벌레들이 책을 읽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한술 더 떴다. 국어책을 읽는 놈에 영어책을 읽는 놈, 수학, 과학 문제를 푸는 놈도 있군요. 아니에요. 소설을 읽는 놈에 시를 읽는 놈, 수필을 읽는 놈에 희곡을 읽는 놈이 있을 뿐이에요. 학과 공부에 실증이 난 그녀였다. 그럼 우리는 무슨 책을 읽을까요? 그녀의 손엔 성경책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 성경책을 펴놓고 읽기 시작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얼마 전 그녀가 점자로 적어 내게 준 바로 그 성경 구절이었다. 그때의 눈먼 자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먼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운동장 안이 어두워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아서인지 그녀는 더듬더듬 읽기를 더듬었다. 이사야 35장이라면 그녀가 적어준 그 즉시 외워버렸으므로 보지 않고서도 암송할 수 있었기에 그녀가 더듬는 부분을 내가 대신 암송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새처럼 노래하리니. 내 뒤를 그녀가 이어받고 그녀 뒤를 내가 이어받고 주거니 받거니 우리는 번갈아가며 이사야 35장을 끝까지 낭독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낭독이 끝났을 때 내가 물었다.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 날이 오기는 올까요? 올 거예요. 틀림없이 올 거예요. 우리 생전에 올까요?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녀는 성경책을 덮고 일어섰다. 공부 열심히 할게요. 말을 남기고 그녀는 바람처럼 내 곁에서 사라져가고 말았다. 10월 9일 월요일. 나는 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화선지도 물감도 그림붓도 없이 손가락으로 벽에 대고. 얼마 동안을 그리고 있었을까? 형, 뭐하고 있어? 태진이가 나를 흔들어 깨웠다. 너 들어왔구나. 나는 소스라치며 손을 멈추었다. 형, 또 그림 그리고 있었지? 어린 놈이 한껏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나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장난을 감춰주려는 그의 노력이 엿보였기 때문이었다. 너 언제 들어왔니? 겸연쩍게 된 나는 우물쭈물 얼버무리고 넘어가려 했다. 내가 들어오는 것도 몰랐어? 누나가 들어왔다 나가는 것도 몰랐어? 어린 놈이 놀랍다고 이번에는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누나라니? 정희 누나 말이야. 정희 누나가 들어왔다가 형이 그림만 그리고 있으니까 나가버렸단 말이야. 누나 화났지 뭐야. 화났다고? 그녀가 화났다는 말에는 정신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집으로 가버렸단 말이니? 아직 기숙사 안에 있을지도 몰라. 찾아볼까? 태진이 누나 부르며 밖으로 뛰어나간다. 나도 그의 뒤를 따른다. 그러나 기숙사를 다 뒤지고 운동장을 다 뒤져도 그녀를 찾을 길은 없었다. 이상하다. 집으로 가지는 않았을 텐데. 태진은 운동장 한복판에 서서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고 나더니 운동장 한쪽 구석에 있는 우물가를 향해 뛰어갔다. 그리고는 우물을 끼고 한 바퀴 삥 돌았다. 누나 맞지? 태진이 소리쳤다. 끝내는 그의 민첩하고도 정확한 레이더에 그녀가 걸려들고 만 모양이었다. 형, 누나 여기 있어. 정희 누나 맞니?
그녀가 아직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었으므로 혹시 다른 사람을 붙잡고 그러는 것이나 아닐까 하고 물어보았다. 정희 누나 맞아. 시계가 누나 시계인데 뭘. 자세히도 보아준 모양이었다. 정희 씨, 내가 그녀 곁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형, 누나 우는가 봐. 어린 놈도 그만 시무룩해지고 말았다. 그때 사감 선생님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셨다. 왜 울렸어? 착한 아가씨를. 사감 선생님은 내 어깨를 툭 치며 말씀하셨다. 선생님, 그제서야 입을 여는 그녀. 눈을 줄 수는 없을까요? 눈을 주고 싶어요. 그녀는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인간의 불행을 가슴 아파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울면서 말을 계속하고 있었다. 눈먼 화가에게 눈을 주고 싶어요.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화가에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안 될까요, 선생님? 누나, 그림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야. 태진이 그녀의 입을 막으려고 했으나 이미 나올 이야기는 다 나오고 난 다음이었다. 강군, 또 그림을 그린 게지? 사감 선생님의 음성이 당장 노기를 띄우셨다. 사감 선생님은 나를 야단치고 나서 그녀를 사감실로 데리고 가셨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서 그녀가 사감실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1시간 남짓 지나서 그녀가 사감실로부터 풀려나왔다. 소란을 피워서 죄송해요. 저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허빈 씨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할까 봐요. 사감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감화를 받은 듯 불과 1시간 사이에 달라진 그녀였다. 꿈에서 깨어날게요.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올게요. 그녀는 그렇게 덧붙이기까지 했다. 나는 처절한 심정이 되어 말했다. 현실은 삭막합니다. 그대로 꿈을 꾸고 계십시오. 꿈을 버린 사람은 행복을 포기한 사람, 행복을 포기한 사람이 아름다울 수는 없습니다. 꿈을 꾸고 계십시오. 꿈을 꾸는 정희 씨가 나는 더 좋습니다. 아니에요. 꿈을 깨고 현실로 돌아올 거예요. 현실이 아무리 삭막하다 해도 좋아요. 저는 그 삭막한 현실 속에서 행복을 찾을 거예요.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허빈 씨가 절 좀 도와주세요. 네? 그녀는 내 한쪽 어깨에 이마를 묻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10월 20일 금요일. 이석, 지선, 자인과 함께 중국집 홍화로에서 짜장면을 시켜놓고 앉아있는데 우혁이 안으로 들어섰다. 다들 여기 있었군. 기숙사에 들렀다가 없으니까 밖으로 찾아 나온 모양이었다. 그도 짜장면 한 그릇을 추가시키고 나서 자리에 앉았다. 우혁이 이석, 지선, 자인과 자리를 같이 하기는 오랜만이니만큼 즐거운 감화가 없을 수 없었다. 자인 씨는 그동안 애인이 생겼을 법도 한데 어떻습니까? 생기긴 생겼지만 애인이 있는 애인이 생겨서 걱정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거 정말 큰일이군요. 그게 누굽니까? 우혁 씨지 누구겠어요. 허순 씨라는 애인이 있는 우혁 씨 말이에요. 우혁과 자인의 이런 허물없는 농담도 있었고 지선 씨에겐 함부로 말도 못 붙이겠습니다. 여차하면 옆에서 주먹을 휘두르고 나올 테니까 말입니다. 장차 처남 되실 분이 옆에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세요? 우혁과 지선의 이런 입씨름 아닌 입씨름도 있었다. 매일 들르다시피 하는 정희가 오늘은 웬일로 들르지 않아 자리를 같이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오늘은 왜 그 아가씨는 오지 않았소? 중국집 여주인이 주방에서 밖을 내다보며 우혁이 오랜만에 들른 것을 반가워하고 난 다음 덧붙여서 하는 말이었다. 우혁이 이 말을 놓치지 않고 일동을 돌아보며 물었다. 그 아가씨라니요? 나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아가씨가 입단을 했나 보죠? 어머, 모르고 계셨어요? 허빈 씨가 자랑삼아 말씀 안 하시던가요? 지선도 자인도 놀라움을 금치 못해 했다. 이야기가 이렇게 되고 보니 우혁으로서는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왜요? 허빈 군이 특별히 자랑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인가요? 이에 지선, 자인, 이석이 차례로 한마디씩 한다. 자랑할 만한 이유가 있다 뿐이겠어요? 안 그러신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허빈 씨 꽁생원이시군요. 둘도 없는 고향 친구분한테까지 여지껏 비밀로 하고 계시니 말이에요. 한번 만나보면 자네도 감동하지 않을 수 없을 걸세. 우혁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섭섭한데 이 사람 인사를 시켜줄 텐가 어쩔 텐가. 인사를 시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특별히 알았으니 인사를 시켜주게. 그렇게 해서
학력고사가 끝나는 대로 한가한 날을 잡아 그녀를 우혁에게 인사시키기로 약속을 하고 말았다. 허순의 입까지 막아가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혁에게는 비밀로 해두고 있었지만 이제 우혁에게만은 공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하기야 나를 친구로 두고 있는 우혁으로서는 나를 아들로 두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만큼 기대나 실망이 크지는 않을 테니까 우혁에게 공개하는 것쯤은 문제될 것이 없겠지. 10월 28일 토요일. 밤이 이슥할 때까지 정희와 나는 옥상에서 내려올 줄 모르고 있었다. 오늘 밤 그녀는 기숙사에서 자인 지선과 같이 자기로 되어 있어서 돌아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온갖 아름다운 생각들이 우리의 뇌리를 가득히 채우고 풀벌레들도 쉼없이 울어쌌는 밤에 모래알보다 많은 이야기들이 그녀와 나 사이를 오고 갔다. 그러나 생각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만큼, 이야기가 많으면 많은 만큼 또 한편에서는 그만큼의 아쉬움이 우리를 애달프게 하고 있었다. 행복한 밤, 다정한 사람들 사이에는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사이에는 없음으로 해서 생겨나는 아쉬움이었다. 그녀가 있고 내가 있는데 그 밖에 있어야 하는 것이란 무엇일까? 하늘의 별일까? 땅 위의 꽃일까? 우리들 가슴속의 사랑일까? 괴테의 시 중에서 인용. 정희씨, 나는 끝내 그 아쉬움을 달랠 길이 없어 그녀의 이름을 불러놓고야 말았다. 별이 보입니까? 별은 보이지 않아요. 달은 떴겠군요. 달도 보이지 않아요. 날씨가 흐렸나 보군요. 그렇지도 않아요. 자, 제 어깨 위에 손을 얹어보세요. 이렇게 밤이슬이 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달도 별도 뜨지 않았단 말입니까? 허민 씨 얼굴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윽한 목소리의 그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안했다. 언제까지나 내 얼굴로 달빛과 별빛을 가리고 있을 수 있을까? 언제까지나 내 얼굴만을 쳐다보고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니 불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리 쳐다보아도 마주 쳐다보아 주지 못하는 얼굴. 그 얼굴 위에서 그녀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눈빛을 잃어버린 싸늘한 눈동자. 시선이 없는 무심한 눈동자 아닐까? 그 싸늘하고 무심한 눈동자를 그녀는 언제까지나 쳐다보고 있을 수 있을까? 그 싸늘하고 무심한 눈동자만을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그녀의 눈동자는 어떤 것일까? 지치고 고독해진 서글픈 눈동자, 실망과 좌절에 몸부림치는 괴로운 눈동자 아닐까? 그녀의 그 서글프고 괴로운 눈동자는 이미 이슬을 머금고 있지 않을까? 그 이슬 머금은 눈동자를 내가 쳐다봐 주지 못하고서야 그녀의 눈동자가 내 얼굴 위에 오래 머물러 있기를 바랄 수 있을까? 바랄 수 없었다. 바랄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눈빛이 있어야 했다. 어두운 밤 그대 유리창에 불빛이 있어야 하듯 우리에겐 그대의 눈빛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것이 없었다. 그녀가 있고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그대의 눈빛이 없었다. 없음으로 해서 없고 볼 수 없음으로 해서 없었다. 그대의 눈빛이 없음으로 해서 하늘의 별도 땅 위의 꽃도 우리들 가슴속의 사랑까지도 우리에겐 없는 것인지 몰랐다. 나는 그녀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말았다. 눈동자를 저 먼 하늘에 주십시오. 그리고 별처럼 빛나는 내 눈동자를 생각해 주십시오. 아니, 별빛이 내 눈빛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허빈 씨의 눈빛이 별빛이라고 생각할래요. 나에게 눈빛이 없습니다. 별빛은 밖으로 빛나고 있지만 허빈 씨의 눈빛은 안으로 빛나고 있죠. 다만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감동적인 말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감동할 수는 없었다. 눈뜨는 천국을 꿈꾸는 그녀, 눈먼자의 눈이 밝을 그때를 고대하고 있는 그녀, 눈먼자의 눈을 수술하겠다는 일념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녀,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쳐다보아 달라고 울며 애원하던 그녀, 그녀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녀가 어떻게 안으로 빛나고 있는 눈빛을 볼 수 있었으며 그 눈빛을 별빛에 견줄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녀의 말이 아닐 것이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녀는 말을 계속하고 있었다. 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달이 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달은 지고 다시는 떠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밤은 어둡고 낮은 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밤은 춥고 낮은 따스하다고 생각하세요. 꽃이 피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향기가 피었다고 생각하세요. 장미, 백합은 꽃의 이름이 아니고 향기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세요. 새가 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중을 나는 소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달새, 제비는 새의 이름이 아니고 소리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지개는 먼 동심의 나라에 걸려있고 흘러가는 구름은 자욱한 안개는
그리고 아지랑이는 그만하십시오. 나는 그녀의 말을 막아버렸다. 그녀는 사감 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었다. 똑같은 말을 나는 여러 차례 사감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었다. 앞서의 그 감동적인 말도 사감 선생님에게서 들은 말을 옮긴 것에 불과한 모양이었다. 그녀는 사감 선생님에 의해 철저하게 세뇌되어 있었다. 그녀에게서는 이제 솔직한 자기 감정의 표현 같은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서운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설사 나에게 아픔을 안겨주는 한이 있더라도 솔직한 자기 감정의 표현, 그것은 더없이 소중한 것이었는데.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사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말을 하는 한 마리 앵무새에 지나지 않는 그녀하고는 더 이상 마주 앉아 있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러나 그녀는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쳐다보아주지 못해도 좋아요. 제가 쳐다보면 되니까요. 그녀가 내 앞을 가로막고 서서 하는 말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내 얼굴 위에서 뜨겁게 느껴지고 있었다. 나는 손수건을 꺼내어 내 얼굴을 가려버렸다. 보고 싶으면 가려도 보이는 법이죠. 그녀가 말했다. 눈을 감아도 보이겠군요. 내가 말했다. 되기 싫어요. 아이, 치사해요. 그녀가 내 얼굴에서 손수건을 걷어 치워버렸다. 바로 그때였다. 이상한 섬광이 눈앞에서 번쩍이는가 싶더니 내 안막 위에 선연히 비춰오는 하나의 얼굴이 있었다.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그녀의 얼굴이었다. 정희씨, 나는 소리쳤다. 그러나 소리치는 순간 그 이상한 광채도 아름다운 얼굴도 내 소리침의 울림을 타고 어디론지 사라지고 말았다. 지극히 짧은 찰나에 일어난 기막힌 현상이었다. 나는 혹시나 그 기막힌 현상이 다시 한번 나타나주지 않을까 하여 몇 번이고 눈동자를 굴리고 또 굴리고 해보았지만 한 번 사라진 현상은 다시 나타나주지 않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놀란 것은 그녀였다. 왜 그러세요, 허빈씨? 그녀는 무슨 일이 났나 하고 내 얼굴 가까이에 그녀의 얼굴을 갖다 대고 유심히 내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그러나 아무리 가까워져도 천리 만리보다도 더 먼 듯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